네, 안녕하세요. 윤영근 변리사입니다. 상표법 입문 강의 13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3조 1항 각호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 요건이죠. 등록 요건 5단계 중에 자타 식별력과 관련된 거다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우리 앞에서까지는 1, 2, 3호를 했었고요. 1, 2호는 보통명칭과 관용표장, 3호는 성질표시 표장, 보관성현, 흥강기 그렇게 진행되는데 그 중에 이제 4호입니다. 4호의 경우에는 보관성현인데 현으로 외우셔도 되고 지리적 명칭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라고 외우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두 문자 또는 암기 코드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암기를 위한 거죠. 떠올리게 하기 위한 겁니다. 많이들 이제 하셨던 것들이고 법률 쪽, 이제 법학 공부 쪽을 하시게 되면 암기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런 두 문자나 암기 코드 이런 것들을 자꾸 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것들, 암기가 필요한 것들은 제가 강의 중에 많이 계속 언급드립니다. 그게 익숙해지시면 암기 코드만 들으셔도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딱 기억해내실 수 있겠죠. 자,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약오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요게 이제 33조 1항 4호에 해당하게 됩니다. 딱 보시면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다음에 약어라는 거는 지리적 명칭의 줄임말이겠죠. 우리 예를 들면 로스앤젤레스 뭐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거를 LA라고도 하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지도는 이제 우리가 보통 그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림은 너무 쉽기 때문에 이런 거를 상표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당연히 상표로 인정이 안 된다. 누구나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도는 안 되죠. 그래서 지도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요. 나온 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당연히 지리적 명칭, 이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그 약어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이걸 하나씩 뜯어보면, 자, 현저한 지리적 명칭, 약어, 지도. 그 중에 이제 현저한 지리적 명칭 약어가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 아까 법조문을 보시면 특이했던 게 우리 33조 1항 1호라든지 3호의 경우에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라는 게 없습니다. 이게 이제 33조 1항 각호를 보시면 뭐 지금은 이제 입문 강의니까 이렇게만 언급드리는데 1호부터 7호 중에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가 형식적으로 있는 거는 1, 3, 5호에만 있습니다. 1호, 3호, 5호에만. 그래서 1호의 보통명칭 표장이나 3호의 성질표시 표장만 있었고요. 자,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라는 거는 주로 딱 보는 순간 그거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직감이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가 없네요. 그러면 33조 1항 4호의 경우에는 직감하지 않아도 되는 거냐?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실제 판례나 심사 기준에서는 이게 법조문상에는 없지만 직감으로 인정을 합니다. 직감해야지만 적용을 한다 이겁니다. 직감을 해야 됩니다. 직감. 그래서 보통으로 사용 방법으로 표시가 없어도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경우 4호에는 직감할 때만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도형이 뭐 도안이 돼서 무슨 단어 뜻인지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만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통 얘기하지만 무언가가 결합을 했지만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외에 좀 독특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우리가 이제 실제로는 어떤 것들이냐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뭔가 다른 게 결합했지만 결합한 게 하필이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게 뭐가 있죠? 보통 명칭 표장이라든지 성질 표시 표장에 불과하다. 그러면 만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결합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무언가가 결합했다 하더라도 보통 명칭 성질 표시 표장 같이 자타 식별력이 없는 애들이 결합한 경우도 포함하게 됩니다. 그런 개념이라고 했죠. 만으로. 자, 그래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 약어 지도 그중에 하여튼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관련된 것들 예시로 보면 쉽게 이해가 되고요. 자, 그러면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게 직감해야 되잖아요. 옛 지명이나 애칭, 별칭으로 되는 것들은 원칙적으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뭐 서라벌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빛골이라든지 한밭, 달구벌, 우리 옛날 한글 이름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한자어를 통해서 이제 따로 현재는 이제 광주라고 쓴다거나 대전을 쓰지만, 그러니까 원래는 옛 지명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보통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이게 좀 이슈가 된 적이 좀 있어서 이제 심사 기준에 이런 게 다 들어옵니다. 옛 지명이거나 애칭이더라도 현재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예시예요. 이런 것들은 여기에 옛 지명이라 하더라도 얘네들은 사호에 해당하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요거를 제가 이제 기본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냐 아니냐 이런 걸 판단하는 건데, 자, 현저한이라는 말을 제가 좀 언급은 안 들었는데, 현저한은 말이란 게 많이 드러나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정도를 얘기합니다. 보통 현저한. 여기서 말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러니까 누구나 알 수 있는 지리적 명칭입니다. 어떤 지리적 명칭인데, 뭐 특정 지도, 어떤 특정 지역에 뭐 아무도 모르고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린 잘 몰라. 그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저한이란 말이 그런 뜻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직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33조 1항 4호에서 이게 실제 판단하는 방법 중에 제일 최고의 방법이 뭐냐 하면, 제가 이제 개발해낸 건데, 자, 어떤 지역이 떠올라야 돼요. 그런 걸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이게 뭐냐면 용평이죠. 자, 용평을 봤으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용평 스키장이 떠오르죠. 자, 겨울 되면 여러분 합격하실 때까지 뭐 스키장이나 스노보드 타러 갈 수 없겠죠. 뭐 하루는 갈 수 있겠지만 그 시간에 공부하시는 게 더 낫겠죠. 합격하시고 가셔야 되는데, 자 용평하면 용평 스키장이 떠오르죠. 그게 뭐 어떠냐. 그런데 실제 용평이라는 지리적 명칭은 다른 곳에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용평 스키장은 도안면입니다. 용평면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지리적 명칭이지만 알려져 있는 명칭으로 보지 않고요. 이거는 실제 지역하고 다르죠. 그 지역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33조 1항 4호가 거절이 문제가 됐지만 이 경우에 33조 1항 4호에 해당하지 않았던 케이스요. 그런 것들이 판례입니다. 이건 이제 특허보험 판례라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좀 적지만 개념을 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판례는 최근 판례인데 사리원 면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상표가 원래 등록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리원이라는 게 어떤 지역 명칭인데 이게 왜 어떤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등록을 해놓으니까 못 쓰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쓰기 위해서 이거 무효 심판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막 이슈가 됐는데, 그러면 사리원이 정말 그 지역으로 알려졌느냐, 그걸 언제를 기준으로 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33조를 판단할 땐 우리가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할까요? 아니면 이거 등록받을 때 여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등록 여부 결정시고요.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하는데,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데가 이제 현재라고 칠 때 무효 심판이 청구하는. 당연히 여기겠죠. 등록 여부 결정시는 여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리원이라는 단어가 옛날 한 7, 80년대 이게 상표 등록이 그럴 때 등록이 된 건데, 그 당시에 원래는 사리원은 우리가 원이라니 들어가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얘기하거든요. 태계원, 뭐 홍제원 이런 데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리적 명칭이고 알려져 있었다 그 당시에. 그러므로 이거는 지리적 명칭이니까 등록되지 말아야 되는데 등록됐으므로 무효에 해당하게 된 케이스. 그러니까 누구나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요런 게 지리적 명칭 판단하는 거고요. 등록 요건 판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아주 유명했던 판례가 서울대학교 사건인데, 서울대학교죠. 그럼 이거 상표 등록이 안 돼야 될 것 같죠? 왜 그럴까요? 서울하고 대학교는 지역 이름이고 단순한 대학교 아니냐? 그러나 서울대학교라는 게 어느 지역이 떠올라야 되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교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관악구에 있는 뭐 우리나라 뭐 공공의 학교 중에 뭐 최고 학부라고 하는 서울대학교를 뜻하지 서울에 있는 지역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거 비슷한 게 이게 이 판례가 나오고서 이제 전원합의체 판례가 나왔는데 어메리칸 유니버시티 판례가 이걸 명확하게 합니다. 자, 어메리칸 하면 미국이죠, 대학. 그러면 어메리칸 유니버시티 해가지고 이거 유명한 대학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서울대학교처럼 미국에 있는 대학을 뜻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어떤 어메리칸 유니버시티라고 대학교를 나타내는 학교 이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리적 명칭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거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뭐 지리적 명칭이 아니라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떠오르지 않았죠. 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33조 1항 4호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어려운 듯 하면서도 좀 간단하게 보면 쉬운데, 자, 기본 강의 때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입문 강의에서 이 정도만 아시고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13회 마감을 하고요. 14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